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의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릴 초대형 프로젝트죠. 부산형 판교를 꿈꾸는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계획 발표 10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을 만들어 청년 인재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첩첩산중인 과제들도 놓여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축구장 260개 크기인 191만 제곱미터 부지, 부산의 미래 신산업 핵심 거점이 될 센텀 2지구가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처음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된 지 딱 10년 만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첨단 제조기업들이 이것에 모여야 됩니다. 특히 AI나 ICT, 바이오 같은 영역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서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제조의 아마 기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 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단을 조성해 부산형 판교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도심 한가운데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는 이곳을 주거와 상업 그리고 문화와 첨단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명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이 첨단 생태계를 이끌 글로벌 앵커 기업의 유치입니다. 과거 첨단 산단을 표방했던 기존 센텀시티가 아파트와 상업시설 위주로 변질됐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굴지의 IT 기업 입주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입니다. 부산시는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IBM 등 글로벌 기업들과 초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속도전과 여전한 지역 갈등 봉합도 발등에 불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화해단지 상인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센텀 2지구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폐쇄에 반대하며 연일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묶기가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특히 상리 부락 사람들은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왜? 부락이 작다는 이유로 지금도 소외되고 있잖아요. 핵심 구역인 풍산 부산공장과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지를 찾아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전 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앵커 기업의 유치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부산형 판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센텀 2지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파크 동물원의 소송전이 끝나고 매수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오는 4월이면 매매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요. 부산시는 시민품으로 돌아온 동물원을 시의 공립동물원으로 만들어 내년에 개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호랑이. 맹수의 용맹함은 희미해졌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주위를 경계합니다. 코요테 두 마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자 이에 반응하듯 다가오고 물속을 헤엄치던 수달은 식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6년 전 문을 닫았던 부산의 더파크 동물원. 찾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멈춘 듯했던 이곳이 내년이면 부산의 공립동물원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4월 15일 동물원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동물원이 부산시의 자산이 되는 것인데 시는 어린이 대공원 숲을 활용한 자연서식지형 숲동물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람 편의보다는 동물의 활동 반경과 생활 습성을 중심으로 설계해 사람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함께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도 추진됩니다. 부산의 국립동물원이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된다면 부울경을 아우르는 동물 보호와 안전관리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전시를 넘어 보존과 책임의 허브로 국립동물원의 새로운 위상을 세우겠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추경 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 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국립동물원 종합계획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끝나고 동물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남 도내 최초로 의령군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운영의 전반을 맡는 건데요. 이름도 정겨운 빵빵버스입니다. 2월 27일 첫 운행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령읍의 한 버스 정류장. 알록달록 세 단장을 마친 버스가 서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라는 의미의 영원과 버스 경적 소리에서 차가 난 바로 빵빵버스입니다. 의령군이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경남에서도 버스 완전 공영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이용객 감소와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 축소와 폐지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버스가 바로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의령 빵빵버스입니다. 의령군이 도 최초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군이 버스 기사 고용부터 노선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의령군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는 순환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의령군민은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인구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 통학권도 아주 편리하게 운행이 안 되거든요. 의령군은 이번 정책을 단순한 교통 복지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운수 종사자의 고용을 지자체가 보장하면서 일자리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소행 마을 버스와 또 BRT, 콜버스를 연계해서 읍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제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내 소비 확대 등 연간 1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첫 발을 뗀 경남형 버스 완전 공영제. 경남도는 의령에서 시작된 이 정책이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복지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준공영제의 경비 부담 증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통 서비스를 높이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경남에서 첫 경적을 울리고 달리기 시작한 빵빵버스. 작은 농촌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통 소외 지역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 만덕 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 계속되는 진출입로 정체와 관련해 부산시가 긴급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도로구조 개선비와 교통 모니터링 용역비 등 총 2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정체가 심각한 북구 만덕동 출구 일대 차선을 조정하고 엇갈림 구간을 분리하는 등 시설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3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항소심 다음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 어렵고 재판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일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장군의 최대 역점 사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의반 산업단지가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기장군은 27일 오후 장안읍 산단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4,717억 원이 투입된 이 산단은 방사선 의과학과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가 결합된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미 17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앞으로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기장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남도와 함안군이 도내 최초 법정 고도 지정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섭니다. 도는 2024년 국가유산청에 고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앙심의위원회 보완 의견을 반영한 최종 신청서를 3월 중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가야읍과 함안면 일원 약 425만 제곱미터로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마리산 고분군 등 핵심 유적이 밀집한 가야 문화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보존 육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합천군 가야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합천군은 발병 확인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2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과 역학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은 지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축산 차량 진입 최소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2월 27일 새벽 5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구포대교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오토바이가 먼저 넘어진 뒤 뒤따르던 차량이 역과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의 끝자락 전남 진도에서는 봄을 알리는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추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진도군 군내면의 한 봄동밭. 이곳에서 봄을 머금은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잎이 옆으로 퍼지며 속이 단단하게 찬 봄동은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농민들은 봄동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한 뒤 곧바로 상자에 담습니다. 진도 봄동은 한겨울 해풍과 서리를 견디며 자라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수확은 못하는데 나오는데 팔로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거든요. 지금 이제 설 새고 요즘에 조금 파네요. 전국 봄동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진도군에는
올해 약 200농가가 200헥타르에서 7,6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강설 영향으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산지 가격은 15kg 항상자에 5만 원대로 형성돼 지난해보다 약 80% 올랐습니다. 봄동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영양가가 뛰어난 작물. 최근 SNS에서 봄동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절이, 나물, 쌈, 채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봄동 비빔밥, 또 봄동 굴 부침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겨울부터 3월까지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진도 봄동은 3월 초순까지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매화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2026 양산 원동 매화 축제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3월 7일과 8일에 열립니다. 양산 문화재단은 축제 일정은 앞당겼지만 매화 개화는 이어지는 만큼 당초 예정일인 14일과 15일에도 특산물 판매와 태군 노래자랑 녹화 등 특별 무대를 마련해 일정 변경에 따른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축제는 7080 청춘 음악 다방을 주제로 DJ 부스와 대형 딸기 포토존을 운영하며 미나리를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재단 측은 열차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해 낙동강 철길을 따라 만개한 매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경남 밀양시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양 2050 미래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농업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 2025 미래농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밀양 주산지 품목 구체화와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농산물 고부가 가치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밀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 5천만 원 진입을 목표로 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올해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단가를 3.85% 인상하고 지역 내 38개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12,000여 명에게 총 92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경남도 도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 등 3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도내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사용합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모든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통영산 농수산물 구입비 2억 7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과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대학교가 대학생들의 선거 과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오는 5일 열리는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대학생들의 사전투표와 개표 사무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관련 홍보와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내 각종 선거 지원 등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협약이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